요것만 제가 강조해 드릴게요. 자, K미르재단을 가지고 최성원이 박 대통령에게 우리 이걸로 해먹읍시다. 그래서 대통령이 저 삼성 뭐 이런 데다가 얘기해 주세요 하고 돈을 한 600억 받아서 우리가 해먹읍시다. 그렇게 해서 만들었다고 지금 윤석열 한동훈이가 수사를 한 거 아닙니까? 그게 맞을까 말릴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고요. 내가 갔을 때 탄핵무효 운동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돈을 해먹어야 될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자기가 정말 돈을 해먹으려고 마음 먹었으면요. 이미 김대중 노무현 때 정부 자금 주고 대기업 돈을 왕창 걷어서 만들어 놓은 이미 1000억대가 모여있는 박정희 기념재단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박 대통령이 완전 오너지, 오너. 박 대통령이 그거 퇴임 이후에 박정희 뭐 대통령 새마을운동 전 세계에 보급하러 가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은 까짓 거 뭐 2천억 3천억 못 먹으니까 그거? 그리고 그 재단에서 누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뭐라 그래 그걸. 그러니까 자기가 해먹으려고 그러면은 자기가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박정희 기념재단에서 해먹지 왜 알지도 못하는 스포츠 문화재단에서 해먹겠냐고요 이걸.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에서. 나는 박 대통령에 대한 그 결백을 난 그런 식으로 이해했다고. 저 사람이 해먹으려고 그러면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다. 박정희 기념재단에서 얼마든지 해먹을 수 있는데. 그리고 제가 박근혜 정권 때 박정희 기념재단에 제가 정책위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뭘 추진했냐면은 일상으로의 박정희 대통령을 보급하자 그래서 박정희 야구장을 만들려고 그랬다고요. 3억에서 5억 가지고. 그리고 그 3억에서 5억은 기업들 돈 뜯지 않는다. 돈 뜯지 않고 그건 충분히 야구 동호인 통해 가지고 조합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그쪽 전문가를 제가 섭외해 와서 야구장 전문가를 기획서 만들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 이미 그냥 박정희 기념재단에서 돈 가지고 하는 사업 다 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져서 제 기획서가 그냥 물거품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박근혜 대통령은 돈에 대한 이 결벽 증세 때문에 박정희 기념재단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최순실하고 같이 스포츠 문화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이걸로 돈을 해먹어요? 나는 확실히 가졌지. 이거 돈 문제는 아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 윤석열과 한동훈은 아예 이 조작을 했어요. 박근혜가 다 지시해가지고 다 했다. 완전 조작인데 그건 대부분 안 믿어 국민들이. 다 안 믿어. 근데 대부분 최순실이 그러면은 박근혜를 속여서 최순실이 해먹은 거 아니냐 재단에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 상당수가 아마 이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그것도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최소한은 이때 2015년도에 정유라가 임신을 해가지고 독일로 이민을 갈 준비를 해서 짐 다 싸고 독일에 갔었어요. 최서원이 독일에 왜 많이 갑니까? 이민 가서 독일에서 승마 사업을 하려고 짐을 싸고 있었는데 뭘 여기서 K 미르재단을 만들어요 여기서. 그래서 요 K 미르재단의 이 이사진 구성에서 최서원이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딱 한 명 무슨 한복 전문가 하나 아는데 그 사람은 너무 유명해서 아는 거고 K 미르재단의 이사진은 누가 구성했냐? 안종범하고 이 차은택이가 한 겁니다. 실제 최서원은 이런 재단이 만들어지는지도 몰랐고 이건 정호성의 증언인데 만들어진 다음에 정호성을 통해서 알게 된 거 이런 게 있다는 거. 혹시라도 만들어져서 최서원이 그러면 해먹지 않았냐? 근데 기록을 보면 고영태 애들이 해먹는 데 있어서 최서원이 계속 반대를 해가지고 야 너희들 이런 거 하지마 그래가지고 실제로 고영태도 제대로 못 해먹었고 다 안 된 거야 이쪽 재단 사업은. 최선이 계속 제동을 걸었어요. 이거는 수사 기록 나올 거 아닙니까? 최선이 같이 해먹자고 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럼 이거 누가 해먹으려고 만든 거야? 이거 안종범이야 안종범이. 그럼 안종범이 어떻게 보고 있냐 박 대통령에게. 이런 것들은 기업들의 자발적 조직이다. 기업들이 중국이랑 문화 교류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만든 거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그러면은 참 고마운 일이니까 다 도와주세요. 이럴 거 아니야. 이걸 안종범이는 대기업에 가서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니까 돈 똑바로 내. 지가 해먹으려고 지가 박근혜 판 거거든요. 자, 이게 재판 과정에서 다 드러납니다. 왜 드러날 수밖에 없냐면 SK, 삼성 돈 내라 한 주체가 누구냐? 박근혜 대통령은 이 재단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거라 봤기 때문에 돈 내라 말 할 이유가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실제로 어느 누구도 박 대통령한테 돈 내라는 얘기 못 들었다는 겁니다, 이거. 그럼 돈 내라는 사람은 누구야? 안종범이거든요. 근데 안종범이 어떻게 했냐? 재판 현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돈 받아오라 시켜서 자기가 했다. 거짓말이잖아. 그럼 박근혜 대통령 알 거 아니야. 야, 이놈이구나, 안종범이구나, 최서원이 아니라. 그래서 실제로 최서원 쪽 변호사들이 안종범이가 그냥 박근혜 최서원한테 뒤집어 씌우니까 안종범이랑 같이 공동 3피고거든요. 3명 다 뇌물 공범이에요. 근데 최서원 쪽에서 안종범이를 증인 신청했어요. 저놈 저거 다 거짓말한다, 저거. 증인 신문해야 되겠다. 자, 그 정도로 이미 재판 과정에서 국민들은 몰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알았던 거야. 이건 안종범의 짓이구나. 근데 놀랍게도 아직까지 박 대통령 입에서 이게 안종범이 했단 말이 나온 적이 없고, 박근혜 대통령 그렇다 치고 유영아 입에서 안종범이 했다고 나온 적이 없어요. 본인들 알 텐데. 물론 유영아뿐 아니라 박 대통령을 같이 보좌하면서 일했던 그 예를 들면 정호성이든 뭐든 그 당시 청와대 참모들 다 안종범이 했다는 걸 숨겨. 나는 요 탄핵되는 과정에서 안종범 정호성이 사실상 탄핵 세력과 공모했다는 뭐 확실한 증거들을 갖고 뭐 제가 많은 얘기를 하는데, 그걸 떠나서 전체적으로 박 대통령 세력은 그냥 최서원 한 명으로 뒤집어 씌워놓고 그냥 끝내자. 아, 골치 아프다. 이걸 다시 안종범으로 바꿔봐야 무슨 일이 있냐? 이렇게 되면은 안종범으로 바뀌어버리면은 안종범하고 같이 공모해서 움직였던 정호성 등등 청와대 참모들의 책임까지 다 커지게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만만한 최선한테 덮어 씌우는데 동의가 돼가지고 그냥 최선 혼자 감옥에 집어넣고 있는 거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이렇게 되면은 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나중에 심각한 도덕적 문제가 벌어진다고 보는데, 본인은 빠져나왔어. 근데 본인이 알면서, 안종범이라는 걸 알면서 얘기를 안 해줘. 그럼 누구만 독박 쓰는 겁니까? 최서원만 독박 쓰는 거잖아요, 혼자서. 이게 괜찮은 겁니까? 윤리적으로 이게? 이거 정치적인 문제 아니거든요? 지금 최서원이 지금 수술할 게 많아가지고 형집행정지 아무래도 안 해주지. 형집행정지를 도와달라는 것도 아니고, 저는 출소한 어느 시점에서 박 대통령이 최소한 안종범 문제는 거론해가지고 최서원의 누명의 절반은 벗겨줘야 한다고 보는데, 독일에서 삼성하고 뭐 했는지는 박 대통령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건 빼더라도 재단에 대해서는 안종범이가 다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끝까지 안 할 건가 이거? 이러면 이건 박 대통령은 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거예요, 이거. 그 문제뿐이냐? 최서원 입장에서 지금 가장 절실한 게 태블릿 진실인데, 태블릿 조작 주범 유영하와 김한수가 유착돼 있고, 제가 이걸 박 대통령한테 보고서를 여러 차례 드렸어요. 김한수가 조작 주범이고 실사용자라는 건 다 끝났고, 입증이 끝났는데 유영하가 왜 이렇게 방해하냐, 이거를. 그 제가 아무리 보고서 보내도 계속 유영하 끼고 놀고 있고, 이 유영하 이자는, 자, 턴라이트 강민구와 삐딱선 이 김선욱 대표가 대구시장 출마했을 때, 아니 당신이 그 태블릿 진실 관련해서 왜 김한수 편을 드는지 얘기나 들어보자. 변희재는 이거 김한수가 조작했다고 근거를 대고 있는데 당신은 아니라며 김한수만 계속 비호하고 있는데 논리를 들어보자 하니까 도망가 버려, 유영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사이자 대변인이자 대구시장 출마한 자가 태블릿 진실에 대해서 김한수가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한다면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도망가. 이런 태도를 보이는 자를 박 대통령이 계속 지금 끼고 있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해도? 그냥 제가 이런 것도 그냥 넘어갔어요. 왜? 아직 태블릿 진실이 공론화가 크게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공론화 한다면 내가 다시 따져보자. 그래서 지금 이제 따질 시기가 왔는데, 이제는 또 이상한 문제들이 벌어져. 나로서 납득할 수 없는 얘기들이 벌어지는데, 이게 이제 올 초에 박 대통령의 대구 사저의 문제예요, 이게. 나는 도대체 왜 사저를 김세희 21억, 강용석 3억, 유영하 3억, 과세현 1억
왜 이런 자들의 돈을 갖고 사저를 사서 들어갑니까? 어? 이것도 다 거짓말이라며? 유영아 3억 안 냈다며? 자, 제가 알고 있는 팩트는 박지만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친인척들이 30억을 모았다. 자, 박정희 대통령의 친인척들이 주로 구미에 몰려있죠. 구미, 대구에. 그 구미나 대구라는데 도시를 만든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번 게 아니라 그냥 구미하고 대구에 땅이 있는 것들이 땅값이 올랐겠지. 구미에 공단 들어오니까. 그래서 거부들이 많아요. 박정희 대통령 친인척들은. 원래 박정희 대통령은 자기 친인척 사업 못하게 하려고 그 중앙정보부 직원들 막 투입해가지고 심지어 그 장인도 사업 못하게 하려고 붙어가지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 친인척들이 사업으로 돈 번 게 아니라 그냥 땅을 지고 있었는데 땅값이 올라간 거야. 그래서 그래도 그러니까 이 거부들이 많아요. 그 땅값 올라가서. 그러니까 나중에 다 빌딩 지었겠지. 그런 사람들이 지금 박지만 회장은 저기 포스코의 그 굉장한 이제 알짜 계열사 회장 아닙니까? 그 한 매출 1년에 1,000억 하는 회사 아니에요. 그래서 박지만 회장이 그 정도의 재력도 있고 박지만 회장뿐이 아니라 친인척들이 돈을 모아서 30억을 모아서 박 대통령한테 드리려고 그랬더니 이자들이 어차피 집을 사면은 이 집 담보로 대출이 되니까 돈 필요 없다. 박 대통령 성격 알지 않냐? 당신들 돈 필요 없다. 돌려보냈다는 거야. 그래놓고 이것들이 대출이 갑자기 안 되겠다. 어쩔 수 없다. 이제 우리가 이 김세희한테 돈을 빌리자. 강용석한테. 이렇게 처리했다는 거거든요. 지금 얘기가. 이것들이 이게 말이 되는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이거? 나는 강용석 쪽한테 들은 바 강용석이가 요 박 대통령 요 사저 또 맞은편에다가 또 빌딩에다가 하나 이 건물 전세 내가지고 지들 사진 걸어놓고 하지 않았어요. 요 박 대통령 사저를 가세현 관광 투어지로 해가지고 여기서 공개 방송하고 박근혜 대통령 끝까지 벗겨 먹으려고 이놈들이 계획을 짰다는 거야 이거. 멀쩡히 엄밀히 말하면 지들보다도 확실히 돈이 많아. 지들보다. 지들이야 그냥 남의 돈 후원금 훔친 거밖에 더 있어? 훨씬 더 오랫동안 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박 대통령 친인척들인데 아니 그 사람들을 빼돌리고 왜 지들이 돈을 빌려주냐고 박 대통령한테.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유영아가 부랴부랴 박지만 회장이 갚기로 했다. 원래 김세희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강용석이랑 빌려줬다는 얘기 안 했어요. 지가 사줬다고 떠들었어. 지들이 사줬다고. 그러니까 이제 박 대통령의 이제 그 지지자들이 야 이씨 박지만이 뭐 하는데 지 남동생이 돈 그렇게 많은데 뭐 하는 거냐 욕을 먹으니까 유영아가 부랴부랴 박지만 회장이 갚기로 했다. 그렇게 됐어. 그래가지고 갚았어. 이거 한 2개월 만에 박근혜 대통령 가족이 이제 밝히지만 이거 박지만 회장이에요. 신 대표가 박지만 회장을 잘 알거든요. 하도 김세희가 떠들어대니까 갚았어. 박지만 회장이. 다 갚았다. 그때는 우리가 익명을 처리하기로 했는데 이제 얘기할게요. 박지원 회장이 얘기를 했어. 신 대표한테 다 갚았다고. 그리고 액수가 얼마였냐? 집값 15억, 부대비용 5억 통해서 20억. 그러니까 액수가 좀 달라? 다른데 어쨌든 뭐 이거는 뭐 박지원 회장 얘기니까 하여튼 20억을 줬다. 가세원 측에. 다 갚았다. 끝. 자, 이래서 난 끝난 줄 알았거든요?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이것들이 또 오늘 주말에 이 김세희가 아직도 못 받았다. 아직도 못 받았다, 집값을. 뭐 15억밖에 못 받았는데, 이자가 뭐 얼마 더 받겠다는 것도 모르겠고, 자기는 15억밖에 못 받았고, 돈 더 다 달라. 이러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 사주에 입주한 지가 언젠데, 이제 연말 다 돼가고 있는데 아직도 집값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 나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게 남이 사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사는 집을 뭐 본인이 돈이 없어서 박지만이 처리했다 그러더라도 저 인간들 저 김세희가 계속 돈 달라고 떠드는 거를 정리를 못하나?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리고 이거 유영아가 이따위 처리했으면은 유영아 날려버려 이제는 이 문제 가지고는 이거. 아니 본인이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돈을 누가 냈고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자, 이 책이 또 연결이 돼 있는데 이 문제하고
이 책이 정말 이상한 책에서 내가 가짜책이라 부른 책 아닙니까, 이게. 이 책이 박 대통령이 쓴 책이 아니에요. 이 책 자체. 이게 15,000원짜리인데, 가상에서 만든. 정말 개발사면 만들었어요, 이거. 근데 이 책을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쓴 책이냐? 아니야. 서울구치소에 편지를 쓴 그 편지야. 독자들이 그 박 대통령 지지층이 쓴 편지를 엮어서 만들었는데, 이거를 박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여성 작가한테 맡겼대, 소설가한테. 그래서 그 여성 작가가 이 편지들 다 구성해가지고, 이렇게 편집을 다 해가지고 딱 완성을 시켜놨는데, 요것들이, 요 가세연하고 유영아가 그 여성 작가를 그냥 빼버리고, 유영아 역금, 처음에는 유영아 역금으로 냈다가, 이제는 가세연으로 이름 바꿨는데, 하여튼 첫 판은 아마 유영아 역금. 이 짓거리를 한 거예요, 이 짓거리를. 그 책도 개판을 만들었고, 보면 알아요, 개판 만든 거. 자, 좋다 이거야. 근데 개판을 만들든. 그러니까 이 책에 수익금을 박근혜 대통령한테 전액 준다 그래가지고 막 팔아 먹었잖아요. 그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됐냐? 30만 부를 팔았대요. 15,000원짜리 책을 30만 부를 팔았는데 수익이 6억밖에 안 된다. 돈 더 내놔라 이러고 있어, 김세희가. 이거는 우리가 다 조사를 했었는데, 신혜식 대표 부친이 정말 큰 출판 인쇄소라거든요. 이건 단가 다 알아요. 그리고 우리 미디어치도 출판하기 때문에 다 아는데, 이런 허접한 책 이거 내가 아무리 원가를 높이 잡아도 이거 건당 2,000원 정말 세게 잡는다 이거. 완전 이건 그냥 부풀려서 잡았다 하면 3,000원까지 잡아주자 이거. 근데 이게 15,000원인데 그러면은 이게 뭐 할인가까지 포함하더라도 가세연이 한 8,000원 정도, 건당 파면 8,000원 정도 해가지고 30만 부잖아요. 83, 24 24억 원 정도 받아 먹었을 거야, 매출액이. 그럼 그래서 원가 6억 빼잖아요. 그럼 얼마? 18억이잖아요. 18억을 가세연이 쥐고 있는 게 정상이야, 이거 출판 전문가한테 다 물어봐봐. 18억이, 내가 아무리 원가를 높이 잡고 와서 18억이 있어야 되는데, 얘 6억밖에 없대요, 수익이. 지난번에 한번 원가 공개했는데, 원가를 그냥 어마어마하게 부풀려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아니,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 자기 얼굴 내고 어쨌든 이것들이 박근혜 팔아서, 여기에다 박근혜 대통령 뭐 져서 이런 건 없어요. 없는데 어쨌든 박근혜 이름 팔아서 파는 거를 막진 않았잖아요. 그럼 박 대통령이 이 책의 총책임자인데, 그리고 지금 쟤들 말대로 보면은 이 책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김세가 빌려준 돈을 갚기로 했는데, 이것들이 원가를 저렇게 부풀려면은 박 대통령이 어떻게 갚습니까? 그러니까 30만 부가 팔렸는데 원래는 18억 정도가 돼서, 박지만 회장이 갚았다고 하니까 20억을, 저놈이면 21억 그러면은 1억만 빼고 박근혜 대통령이 17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6억밖에 안 되니까 박근혜 너 난 돈 더 갚어 이러고 있잖아 지금 김세희가. 아니 그러면은 지금 출소해서 자기가 사는 집, 그리고 자기가 사는 집에 그 집값을 낼 수 있는 자기가 책임지는 책, 이 두 건을 그냥 개판 만들어놨다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박 대통령이 실제 요청했던, 도와달라고 요청했던 여자 작가는 숙청당해가지고 쫓겨나 버렸고. 자, 김세희가 수익이 6억이라고요? 그 6억 누가 가져가야 됩니까? 난 6억 박근혜 대통령이 가져가도 안 된다고 봐요. 이거는 법적으로도 편지를 쓴 사람, 컨텐츠가 편지잖아. 편지를 쓴 사람, 편지 쓴 지지자들하고 그 여성 작가가 가져가야 돼. 6억을 박근혜 대통령이 왜 가져갑니까? 본인이 한 게 없는데 남의 편지 가지고 왜 돈을 벌려고 그래요, 그거를. 근데 내가 이거 만약에 박 대통령이 가세연과 동업했으면요, 사기꾼하고 동업해서 사기를 친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거. 본인이 가져갈 권한이 하나도 없어, 돈 가져갈 권한이. 이거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차피 집값은 박지만 회장하고 친척들이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여성 소설가가 지금 완전 돌아버리고 있는데, 본인이 챙겨서, 야, 6억 그거 작가 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냥 모른 체 하면 됩니까? 유영아나 김세희가 나눠 먹도록?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어? 그냥 내가 지금 보는 것들 보면은 최서원에도 사는 거나, 그냥 간신배들한테 빠지면은 너무 무책임하게 일을 한다는 거야, 이게. 이게 지금 탄핵의 사유가 된 국정농단하고 관련이 없을까? 나는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객관적으로. 나는 박 대통령이 뇌물을 안 먹었다 그랬지,
정말 국정을 똑바로 운영했냐에 대해서는 내가 아까 사례들이 갖고 있잖아요. 아니 포털 개혁을 하도록 인사를 낸 사람을 날려버리고 포털 직원을 안 치는 그런 인사가 어디 있어요. 내가 그 꼴들을 봤기 때문에 나는 국정을 똑바로 운영 못했을 거라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탄핵을 일찌감치 얘기했고, 근데 지금 나와서 하는 일들이 뭐라고요? 나와서 하는 일들을 똑같잖아. 대통령 때랑 하는 게. 그때 만약에 최선에게 의존했다면 지금 유영한테 의존하는 거 똑같은 거고. 이렇게 되면은 두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첫 번째, 태블릿 조작에 대해서 저는 박 대통령과 협조를 받을 생각이 없어요. 왜? 유영하나 이런 태블릿 조작 세력하고 지금 뒤엉켜가지고 그거 하나 정리 못하는 사람에게 제가 이 태블릿 조작 얘기했다가 다른 말 나올 수가 있어. 유영한테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태블릿 그거 조작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탄핵과 관계없다 이런 얘기한다거나. 그래서 제가 원래 책을 쓰고 박 대통령 사장 와서 기자회견 하려는 그 계획을 현재로서 내가 취소해버린 게 안 할 건 게 괜히 기자회견을 가갔다가 유영한테 당해가지고 딴 말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 두 번째는 촛불 진영에서 탄핵을 주도했던 촛불 진영에서 태블릿 조작을 인정하더라도 지금 하는 행태만 가지고도 박 대통령이 국정은 똑바로 못하지 않았냐. 물론 그게 범죄는 아니지만 그 범죄를 뒤집어 씌운 윤석열 한동훈 우리가 책임지고 이놈들은 처벌하겠지만은 탄핵 자체의 정치적 정당성이 인정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게끔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내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양쪽 다 나빼드야. 촛불 진영이 들어와가지고 태블릿 돌파한 다음에 박 대통령 탄핵은 정당했지만은 이걸 누명 씌워서 처벌한 윤석열 한동훈은 깨자같이 이것도 난 오케이고 난 박 대통령이 태블릿 이걸 딱 잡고 이렇게 윤석열 한동훈이 조작했는데 내 수사는 똑바로 겠냐 다시 하자. 난 그것도 양쪽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딱 계산해보면요. 솔직히 양쪽을 계산해봤을 때 뭘 무게가 비슷해. 아무거나 상관없어. 일단 내 1차 목표는 태블릿 조작을 터뜨려서 윤석열 한동훈만 끌어내리면 되니까 그 다음 문제니까. 다만 박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일정 정도 다시 부활하는 거와 촛불 진영이 태블릿 이니셔티브를 쥐어서 탄핵을 마무리하는 거가 있었을 때 여의도나 시민사회 정치 지형도는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아마 저희가 기획하는 보수당이 상당 부분 왼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촛불 진영이 되면은 만약 박 대통령이 태블릿을 무기를 들고 정리하게 되면은 요 보수 변절자들을 다시 데리고 올 가능성이 높죠. 나는 그것도 뭐 거기서 거기 같아. 촛불 애들이 오든 변절자들이 오든 뭐. 그래서 현재 저는 별다른 판단하지 않고 그냥 내 갈 길만 가겠다. 내 갈 길만 가가지고 제가 촛불 진영에 뭐 다니면서 구걸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얘기 다 됐어요. 김용민 뭐 안진걸 핵심 요소가 됐기 때문에 제가 터뜨려주면 자연스럽게 움직일 거고 이미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금 참지를 못해. 윤석열 한동훈은 그 꼴을 보고 참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발표하면 지지층이 움직일 거니까 저는 저대로 가면 되고 박근혜 대통령 대해서 내가 찾아가서 같이 싸워달라 얘기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그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 본인이 정치 지도자고 저는 언론인이고 어찌 보면 저는 헌신적으로 그냥 아무 대가 없이 그리고 박 대통령하고 뭐 상의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결과적으로 박 대통령을 도왔을 뿐이지 나하고 관계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분은. 다만 저는 할 말은 정말 많죠. 이 가세현에게 어쨌든 박 대통령이 이 가세현하고 이 출판 사업을 결과적으로 하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근데 이거는 이미 유영하와 가세현이 제 태블릿 진실을 그렇게 음해하고 공작하고 한참 1년 지난 뒤거든요. 그러니까 저것들이 태블릿 조작 진실을 회방 놓고 있는 거 뻔히 알면서 저들하고 손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이제 저들한테 뒤통수 맞아가지고 돈 더 달라고. 이제 뭡니까? 박 대통령 채무자가 됐어, 채무자가. 책 30만 부 팔아주고 놓고서 채무자가 돼버렸어. 돈 더 가져 그래, 김세희가. 이런 거 하나 똑바로 처리 못합니까, 이거? 자기 집, 자기 책 하나 처리 못하는 사람이 국정운영을 어떻게 했겠어요? 그리고 탄핵의 무효투쟁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래가지고. 그리고 그런 문제 정도는요, 얼마나 말들이 많았어.
집하고 책 문제로. 그런 정도를 본인이, 정치적 얘기도 아니고 본인이 집은 이렇게 된 거고 책은 이렇게 된 거다는 말을 안 한다는 것도 난 납득이 안 돼요. 그게 본인 스타일이면요, 본인은 민주주의하에서 정치하면 안 돼. 진짜 유신 때 그냥 버스 리드 하는 게 맞는 거지. 왜? 지금 민주주의는 들이 나가서 기자들하고의 싸움은 싸우고 소통하면 소통하고 이렇게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건데, 지금 윤석열이하고 김건희가 안 되는 게 그거잖아요. 얘네들 지금 왕조국가처럼 굴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끌려 내려오는 건데, 아니 전직 대통령이고 탄핵당한 대통령이 자기 사는 집과 자기가 내는 책에 대해서 그렇게 싸움이 붙었는데 진위 문제로 한마디도 안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거. 실제로 대통령 할 때도 소통 안 된다고 얼마나 많이 많았습니까? 물론 지금 윤석열, 김건희보단 낫지. 얘네들은 아예 뭐 하도 거짓말들 하고 다니니까. 박 대통령 뭐 거짓말은 안 하니까. 저는 이제 오늘부터 이제 박 대통령에 대한 이제 기대는, 그 기대라는 게 딴 게 아니라 태블릿 진실에 대해서 같이 힘을 실어주는 그 기대는 완전히 접었어요. 없이 갈 수 있다. 뭐 다시 하겠다는 거 제가 막진 않겠지만은 없이 갈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없어도 해결하는데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 판에 안 들어오면은 박 대통령의 명예회복은 이제 영원히 끝나는 겁니다. 그 본인이 알아서 감당해야 되는 거죠. 자, 트윈스리님, 변 대표님의 고뇌가 느껴집니다. 변 대표님의 판단을 지지합니다. 농촌사랑 수소TV, 변 대표님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희주님, 박근혜 대통령은 보수 후계자로 내란 조작 검사들이 난장판을 치고 있는 걸 어찌 모른 채 침묵하고 있습니까? 보수가 죽고 젊은 청년들이 죽고 나라가 망해가는데 윤석열과 연대 책임이라도 지실 건지 해서, 정말 한심한 거예요 이거. 본인이 저놈들이 조작 검사들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럼 나라 망칠 거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대선 전에도 그건 의무가 있다. 그럼 박 대통령은 둘 중에 하나 얘기해줘야 돼. 윤석열, 한동훈이가 정당하게 수사했다. 내 죄가 있다. 그래서 믿을만하다. 이렇게 얘기하던지, 저놈들은 조작검사니까 대통령 되면 안 된다. 이거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야 그때. 근데 이미 늦었다 이거야. 늦었는데 이번에 이태원 참사 때는 얘기를 했어야 돼요. 다른 거는 입을 다물어도 국민 150여 명이 죽은 그 세월호하고 연관이 돼 있잖아요. 세월호 가지고 지금 막 촛불이 연결시키는데, 지금 윤석열하고 보수 변절자들 뭐 하고 있습니까? 이태원에 죽은 그 젊은 애들을 그냥 희생양으로 삼아서 걔들한테 덮어 씌우잖아. 모욕하고 뭐 약물했다, 타락한 놈들이다. 그때는 박 대통령이 나와서 보수들 이거 희생자 탓하지 마라 얘기를 했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왜? 윤석열에 변절해가지고 지금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이제 젊은 영혼들까지 짓밟고 있는 보수들에 대해서 박 대통령의 책임 없습니까? 지난 대선 때 윤석열은 안 된다고 얘기 못한 거 넘어간 거 등등. 그리고 본인이 대통령 선거를 떠나서 본인이 윤석열, 한동훈이가 조작했다. 안종범이 한 걸 왜 최선했다고 조작했냐. 그런 정도 얘기를 했었으면은 윤석열과 한동훈이 집권할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책임, 지금 이제 이 책임이 탄핵을 당해서 자기가 억울하게 당한 거를 지금 박 대통령의 직무유기 등등 유영아 가세형과 유착해서 저지른 무책임한 일들을 해서 그 책임이 더 커졌어. 내가 볼 때는 억울한 탄핵 당한 거보다. 여기서 만약에 태블릿 진실이 여기도 은폐한다. 그냥 입을 다물고 있다. 내가 용서가 안 될 것 같아. 박 대통령에 대해서. 내가 가서 심판을 해야 돼요. 신정민이 그 오랜 세월 보필한 최선 원장님이 너무 안쓰럽습니다. 참, 이분 지금 형집행 정지는 나와야 되거든요. 하여튼, 제가, 이 태블릿 조작을 터뜨린다면 무슨 수를 써도 이제 이 형집행 정지까지는 할 겁니다. 히든위너님, 저도 국정을 잘못했다는 건 공감합니다. 탄핵이 정당한가를 떠나서요. 히든위너님, 본인이 안 해먹은 거랑 정치를 잘하는 건 다른 거니까요. 트럼프 대통령과 행보가 전혀 다르잖아요. 하트투하트님, 변 대표님은 하실 만큼 박통을 넘치게 도와주셨습니다. 이젠 더 기대 마시고 변 대표님의 큰 일을 하세요. 응원합니다.